안녕하세요, 주식 레고입니다. 1월 3일 여러분들 종목들 한 번씩 같이 좀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셀마 테라퓨틱스인데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변형 코로나 관련주로 좀 엮여 있죠. 변형 코로나 관련주로 엮여 있고, 관련주는 이제 셀마 테라퓨틱스, 그다음 유나이티드 제약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셀마퓨라가 대장이죠. 이게 대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추세선 상단에 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봉이 그냥 이게 박스권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 앞전에 보시면 이 앞전에 이 물량들을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좀 앞으로 더 계속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분봉도 보실 때 이게 지금 추세로 보면 이게 어 개미를 터는 분봉이 있고 세력들이 물량을 터는 분봉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개미를 터는 분봉 같거든요. 이런 분봉이 뭐가 있었냐면 최근에 신성 델타테크, 이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때 분석을 해드릴 때 이 구간에서 이날 요 차트 보고서 지금 보시면은 이 상단 찍고 거래량 없이 밑으로 또 빼고 계속 추세는 유지하는데 시세는 안 나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개미를 터는 분봉이거든요. 보시면 일봉도 보시면 여기서 양음양으로 뭔가 매집의 형태를 띠는 캔들들이고 개미를 터는 캔들들, 그러고 나서 상한가. 셀마 테라퓨틱스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조금 파동이 좀 센 종목 같아 보이고, 이거 못해도 12,000원까지 는 저는 좀 신고점을 도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개미터는 분봉이지 좀 물량을 털고 나가는 흔적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만 좀 지켜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좀 크게 가져가세요. 마이너스 10%? 10%겠죠? 7,800원 정도 되면. 그래서 매수 타점을 좀 내려왔을 때 아래 꼬리를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이 구간 돌파하는 타점, 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유나이티드 제약인데, 사실은 그 코로나 변형 코로나 관련주로 하실 거면 유나이티드 제약이랑 셀마테라를 같이 보는 게 아니라 셀마테라만 보세요. 대장주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니까. 근데 일단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65,000원, 64,3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HLB인데, HLB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딱히 손해볼 자리는 없어요. 근데 바이오주 특성상, 그리고 뭔가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장기 이동 평균선 기준으로 음, 강한 거래량을 뚫어놓고 여기서 좀 기간을 오래 횡보하는 종목들은 저는 조금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이러다 밑으로 한번 얘랑 밑으로 아니면 위로, 이거 중간이 없어요. 얘는 약간 변곡점인데 보시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시세를 내고 이 장기평 기준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밑으로 급락이 나왔죠. 근데 똑같거든요. 지금 여기서 장대로 거래, 여기서 기준 거래를 만들어 놓고 기준봉을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또 중심에서 또 장기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게 동성제약. 또 보시면 이제 이 구간 하다 위로도 칠 수 있는데 이게 밑으로 빠지면 또 엄청 어마어마하게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런 차트들은. 그래서 이런 차트들은 HLB는 밑으로 좀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오주가 마이너스 20%는 기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손절을 무조건 칼로 잡으시고, 손절가를 이 전저점 한 15% 정도 손절 잡고 매매, 더 짧게 잡으세요 이거는. 그리고 장기평 85,000원 정도 손절 잡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런 차트랑 비슷한 게 젠백스도, 젠백 젠백스도 좀 이런 차트였잖아요. 이런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업종들, 그 젠백스랑 HLB가 2, 3월 전에 한번 위로 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JP 모간으로도 이제 HLB는 좀 엮여서 또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매매를 해봐도는, 뭐 매매를 하고 싶으시다면 손절가만 잡고 매매를 하세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바이오 업종들이 굳이 이런 거 말고도 좋은 바이오 업종들이 많으니까 굳이 얘를 할 필요는 저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임상 결과 때문이라면 이제 개별 임상이 있잖아요. HLB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거를 믿고 좀 로또식으로 갈 거면 오히려 얘보다는 그 매지온 같은 거 있죠. 어차피 같은 로또잖아요. 응? 같은 로또니까 얘 이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6월 30일 날
동시호가로 점상 갔잖아요. 6월 30일 날. 자, 6월 30일 날 동시호가로 점상이 갔어요. 그리고 얘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이제 임상 결과나 뭐 그런 이제 로또 약간 로또식으로 하실 거면 HLB보다는 전 매지온이 더 좋아 보이고, 매지온 손절가는 17만 원 정도 잡고 손절을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돼요. 저는 HLB 하실 거면 차라리 매지온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총액도 매지온이 더 적고요. 그리고 매지온은 대주주도 막 매수한 종목이에요. 이날 자 보시면은 제가 또 이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하한가를 갔다가 하한가 풀린 날이 이날이거든요. 이날 8월 31일 날. 자, 저 8월 31일 날 저게 왜 풀렸냐 하한가가. 자,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대주주가 매수를 했어요. 8월 31일 날 보시면은, 자, 내려서 한번 볼게요. 8월 31일 날 장중에 하한가를 갔다가 하한가가 풀렸거든요.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31일 날 하한가를 갔다가 여기서 이제 매수가 들어와요. 이 매수가. 그래서 이거로 그 대주주가 매수했다고 해가지고 저게 풀렸어요. 이 하한가가 중간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뭐 많은 금액은 아닐지언정 여기서 점화로 그때 내려갔던 게, 점화로 내려갔던 이유가 아까 뉴스에서 보시면 보완 요청이잖아요. 신청하는데 이제 서류 보완이나 뭐 이런 보완 하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급락이 점화가 나왔다가 대주주가 매수해서 점화가 풀리고, 점화가 풀린 상태에서 추세를 그리면서 지금 우상향 추세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HLB보다 이게 더 그러니까 로또성으로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어차피 HLB도 지금 임상 결과나 그거 믿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럼 HLB보다 저는 이제 같은 좀 그런 이제 소액으로 매매를 하실 거면 저는 매지용이 더 낫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알서포트인데, 일단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알서포트 뭐 ECS 코로나 이제 3단계 수혜주들이 다 매수 영역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서 그 큰 시세를 낸 상태에서 21선 눌림목에 와 있거든요. 그 저는 근데 굳이 알서포트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알서포트를 뭐 신규로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얘는 보시면 이게 좀 다른 게, 얘는 8월달에 이미 고점이 나온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도 줬거든요. 그 상태에서 얘는 사실은 여기서 횡보를 하고 전고점을 가려고 했었으면 14,800원 요 라인을 깨면 절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도 깼고 종가로 13,300원도 지지 못했고, 여기서 한 번 더 밑으로 내려가서 반등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14,800원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매매하지 마시고, 매매하시려면 얘 말고 ECS를 차라리 매매를 하세요. ECS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얘보다는 ECS를 하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그다음 MC넥스인데, MC넥스도 이제 폴더블 관련으로 정고점 한번 돌파해 줄 수 있는 좀 그런 자리에 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 근데 이제 얘도 지금 저는 매수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얘가 뭐 실적이 없는 회사도 아니고. 그래서 얘는 매수가랑 손절가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요 38,000원 38,000원 기준 잡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미사이언스인데, 요거는 이제 요날 이게 하락을 멈추는 기준봉이 12월 29일날 기준봉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추세가 그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는 월봉에서 저항 구간인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하방 추세를 돌파했고 거래량이 좀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사실은 더 위로 치고 가려고 했었으면 거래량이 더 들어왔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은 저항을 어느 정도 돌파를 해서 매집을 여기 이만큼 했고, 매집 단가만큼 어쨌든 주가를 올린 상태에서 지금은 매매할 자리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매매를 하더라도 매수 타점을 좀 밑으로 잡아야 돼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얘는 보면 여기서 상승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지를 받고, 구름 매물 때 지지를 받고 한 번 더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그 다음에 또 상승을 하려면 지금 보시면 얘랑 똑같은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요. 얘랑 똑같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요 구름 매물 때 있잖아요. 구름 매물 때 기준으로 구름 매물 때를 절대 이탈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횡보를 해야 돼요. 이게 뭐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차트를 보시더라도 처음에 기준 상승 파동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재차 2차 파동이 나오려면 무조건 구름대를 기준으로 눌림목을 잡아야 되는데, 얘는 보시면 지금 캐몬이라는 차트는 한 번 더 재차 파동이 나오고 구름대를 이탈했죠. 그럼 얘는 그 다음 추세, 그 다음 상승 추세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상승 추세에서. 그걸 보면 얘랑 똑같은 게 이제 모트렉스, 대주산업 이런 이제 애들 있죠. 요런 애들도 마찬가지잖아. 요런 애들도 보면 이 상승 추세가 하나 존재를 하고 처음에 상승 파동이 나왔다가 구름대를 지지를 하다가 2차 파동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얘가 3차 파동까지 나오려면 구름대를 또 지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을 뭐 강의를 드리거나 엘리어트 파동 얘기를 하면 엘리어트 파동은 사실 종목에 맞는 그 파동 이론이 아니에요. 엘리어트 파동은 그 지수에 대한 파동 이론이기 때문에 엘리엇 그 종목의 3파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거의 3파는 잘 안 나와요, 종목에. 2파까지 나오다가, 자 2파까지 보통 나오고 그 다음에 밑으로 눌렸다가 이 전고점 이 부분에서 횡보를 굉장히 오래 하다가 그 다음에 3파가 나오거든요. 어떤 거냐면 YBM넷 있죠. YBM넷처럼 자 보세요. 이렇게 얘는 이제 2파 나왔죠. 그 다음에 이렇게 추세를 이탈했잖아요, 이 구간에서. 근데 봐봐요. 그 상태에서 요 1파에 요 꼭지 이 눌림자리 있죠. 이 눌림자리를, 자 여기서 처음에 상승파동이 나오고 눌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파잖아요. 눌려요. 또 이 추세를 이탈하고 얘는 구름대 지지받았고 여기서 그 다음에 3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합쳐서 1, 2, 3이지 우리 엘리어트 파동처럼 1파, 2파, 바로 3파 이렇게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엘리어트 파동은 그 종목에 맞춰서 만든 이론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파동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3파동까지 먹으려고 매매를 하진 않고, 저는 보통 한 파동, 두 번째 파동이 거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파동은 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파동이 끝난 다음에 추세를 이탈할 때는 계속 기술적 반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고 3파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걸로 이제 비추어 봤을 때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봐봐요. 이게 한 파동이거든요. 이게 하나예요. 그 다음 횡보했고 그 다음 두 개가 나왔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제 기준에서는 저는 매매를 안 한다 이거예요. 왜? 이게 만약에 그 다음에 매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그 다음 매매를 할 수 있으려면 이 자리를 지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 상승 추세가 깨진 건 아니니까, 근데 밑으로 더 빠질 자리가 많잖아. 상승 추세를 지지를 확인할 때 밑으로 더 봤을 때 65,000원까지 빠질 자리가 더 많은 종목을 저는 매매를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매매를 하고 싶으시면 63,000원 손절 잡고 밑으로 더 분할로 받는다는 느낌으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63,000원부터 56,000원까지 분할 매수, 저기가 분할 매수 영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리시전 바이오인데 요거는 이제 신규주죠. 신규주에서 상장가 전고점 넘은 종목은 제가 뭐 분석을 해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제가 손절가만 드릴게요. 이 종목은 뭐 이 종목의 재료가 뭐 뭐 재료가 뭐 어떻게 돼서 뭐 이런 거는 이제 재료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상장일에 최고가인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장하고 나서 그렇게 차트가 긴 그런 이제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자, 차트를 보면 일단 얘가 가장 중요한 구간이 어딜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한가 갔던 요 자리거든요. 그리고 어디죠?
지금 추세를 만들고 있는 이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얘는 어디가 깨지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매수 영역이거든요. 여기 32,500원부터 29,700원까지. 그러면 쌍봉 찍으러 한번 올라갈 거예요. 쌍봉을 찍던, 그러니까 쌍봉을 찍을 수도 있고 정고점을 돌파해버릴 수도 있는 매수 타점이 되는 거거든요. 29,700원이라는 자리가. 그래서 얘는 27,900원을, 29,700원을 손절로 잡고 매매 대응을 하시면 돼요. 손절가만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아진산업인데 얘도 옛날에 이제 탄소 관련이나 수소차로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죠. 종목 중에 하나고 얘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매수 영역이에요. 가격 조정 받았고 기간 조정 받았고 지금 매집의 형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뭐 수소차로 갈 수도 있고 그다음 전기차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 뭐 회사를 제가 막 저도 얘를 단기 매매로만 하려고 해봤지 장기 매매를 하려고 생각을 안 해봐서 제가 회사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볼 때는 주봉 추세도 지금 되게 괜찮거든요. 자, 봐봐요. 이게 이제 제가 쓰는 차트인데 주봉에서 고점을 찍고 가격이 쭉 빠지고 있죠. 그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가격 조정이 밑으로 빠지고 옆으로 이제 매집을 하면서 이 박스를 치면서 옆으로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구름대를 지지를 받고 있고, 그죠? 구름대를 지지를 받고 있고 지금 돌파하려고 안착을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 매물대를 돌파 후 눌렸고 쌍바닥까지 딱 완벽하게 찍었죠. 얘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매수 영역이고 이거는 좀 중장 좀 크게 보셔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손절가 길게 드릴게요. 손절가 손절가랑 매수가를 제가 길게 드릴게요. 이거는 2,400원까지 분할로 담으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크게 가져가셔도 돼요. 이거는 시간을 좀 오래 쓰셔가지고 5,000원 이상 4,900원 이상 좀 잡고 매매하셔도 전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이제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000원? 3,000원 정고점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바이오로 그 디바이스인데 얘는 이제 해성옵틱스랑 지분이 좀 엮여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얘네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핸드폰 관련주로 보시는 건지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 보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저는 바이오로그 얘까지 매매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굳이 이거를 내가 매매하겠다 하면 제가 손절가만 잡아 드릴게요. 손절가는 1,500원 손절 잡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고점이 낮아지는 자리고 역별인 데서 수렴이 나오면 위로 살짝 튈 수는 있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다 물리면 있잖아. 이런 데서 물리면 다시 안 올, 좀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얘는 매매 안 하시는 게 오래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 재룡산업인데 재룡산업은 지금 매수 타점이에요. 재룡산업 매수 타점이고 지금부터 5,500원까지 5,300원까지 빠질 때 분할 매수 담아 놓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정치주로도 엮여가지고 갈 수 있는 자리 종목이기 때문에. 그다음 T사이언스 픽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거잖아요. 가상화폐 그리고 바이오 산업 한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올라갔던 다섯 배 올라갔던 종목이죠. 다섯 배 갔다가 지금 이제 기술적 반등 자리인데 얘는 이 가격만 이탈 안 하면 돼요. 3,250원만 이탈 안 하면 반등 먹으러 갈 수 있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반등 가격도 얘는 또 50, 500%나 올랐기 때문에 주면 또 한 2, 30%는 기본으로 주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얘는 4,200원 목표가 잡고 3,250원 반등 먹으러 손절가 잡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브 컴퍼니인데 괜찮아요. 이거는 매매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있잖아요. 이거는 봐봐요. 추세를 지금 이렇게 일봉 추세가 이렇게 돼 있었는 걸 돌파를 했잖아요. 거래량은 비록 부족하지만 캔들로 돌파를 해놨어요. 종가로. 그리고 이제 분봉을 보면
이거는 근데 잠깐만요. 유통 주식이 좀 적어 보이는데. 1,700억. 상장 주식 수가 이게 별로 안 돼 보이거든요. 이거 아, 하지 마세요 이거. 왜 하지 마냐면 얘는 당일날 거래량이 붙을 때만 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상장 주식 수가 얘 유통 주식 수가 100, 1000, 만, 10만, 100만, 260만 주밖에 안 돼요. 상장 주식 수가. 이거 봐봐요. 지금 보면은 뭔 차이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막 급등주가 되고 위로 엄청 이렇게 튀고 가려면 시장에 풀려있는 유통 주식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시장에 풀려있는 유통 주식수가 없으면 완전 세력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매매를 해요. 이런 것들 보시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500만 주나 5, 600만 주 이상은 있어야 이게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그래요. 제 기준에서는 이런 거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최근에 이제 엄청 잘 갔던 신규주들 제가 좀 차트 보여드릴게요. 하나기술이라는 종목도 바닥에서부터 큰 상승이 있었죠. 근데 얘도 지금 보시면 유통주식이 별로 없어요. 유통주식이 190만 주밖에 없잖아요. 이건 박셀바이오. 얘는 유통주식이 좀 많은 편이죠. 얘는 이제 최근에 무중까지 했었으니까. 그 다음에 바이브컴퍼니. 바이브컴퍼니 유통주식 수 260만 주. 그 다음에 아무튼 제 기준에서 유통주식 수 200만 주도 안 되는 종목은 이게 심하죠? 소록수 200만 주도 안 되는 것들은 이게 차트를 만들어도 밑으로, 그러니까 밑이든 위든 얘도 지금 보시면 유통주식수가 20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유통주식수 적은 종목은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만약에 당일날 거래 수급이 붙어서 얘는 이제 36,000원까지 돌파가 나올 수도 있을 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36,000원 이상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자리고, 그리고 못해도 얘는 이 윗꼬리까지 채우러 갈 수도 있는 자리예요. 자리 자체는. 근데 얘는 스윙으로는 사지 마시고 내가 딱 보고 있을 때 갑자기 거래 대금이 딱 붙어요. 그날 아침에 뭔가 셀 때 그때 좀 매매를 해보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얘를 스윙으로 사서 모아가는 것보다 분봉 보고 단타 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나은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캠트로스인데 요거는 한 번 더 내려오면 매수 자리예요. 요거는 한 번 더 내려오면 7, 8월달에 고점 찍혔고 이거 실적 있고 최근에 뉴스들 좀 떴었고 한 번 더 내려오면 지금 매수 타점이고 정고점 이상 볼만한 자리입니다. 이거는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나왔네. 여기서 봐봐요. 처음에 파동 나오고 얘 1파밖에 안 나온 종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한 파동밖에 안 나왔어요. 2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2파. 근데 첫 파동이 다 4배, 3배에서 4배 정도 오른 큰 파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상승 추세를 깨지 않는 시점에서 처음 큰 파동이 나오고 상승 추세를 깨지 않은 시점을 기준으로 돌파를 하려고 지금 차트를 다시 만들어 놨잖아요. 이런 거는 정고점 이상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줄 수 있어요. 제로가 없는 종목도 아니잖아요.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트렉스인데 모트렉스는요 이게 횡보를 할 때 있잖아요.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리면 횡보를 할 때 윗꼬리가 긴 이런 이제 윗꼬리가 길고 거래량이 터진 요런 캔들들 있으면 보통 이런 거는 계속 하라 그래요. 이게 제가 이제 이런 차트들이 여기서 얘가 계속 이제 우상향을 하려고 했었으면 이 기준을 자꾸 우상향을 하려고 했었으면 요 음봉으로 밑으로 밀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이 기준봉의 시가를 이탈을 하면 안 되는데 얘는 사실 매매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뭐 파는 자리거나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이 마지막 탈출 기회지. 지금 신규로 매수하려면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차라리 여기 6,700원에서 요 6,900원에서 7,000원 올라탈 때
여기 탈 때 매수하는 게 제가 봤을 땐 더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건설주잖아요. 내년에 건설주 전망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얘는 1차 3만원 이상 보시면 됩니다. 원래 그 버블의 끝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건설주잖아요. 뭐 건설주는 사실 뭐 지금 반도체처럼 거의 뭐 묻지마 매수 들어올 수도 있는 시점이니까 잘 한번, 얘 말고도 다른 건설주들도 괜찮아요. GS건설, 그다음에 현대건설. 근데 저는 현대건설은 조금 대북주로 옛날에 엮인 종목이라서 조금 그렇고, GS건설, 그래서 건설주들 좀 한번 잘 보세요. 그다음에 우진, 요 종목은요 사실은 지금 매매할 종목은 아니에요. 제가 매매했을 때가 이때인데, 이때 사실은 쌍봉을 찍고 빠지는 자리잖아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요 반등 먹으러 가는 자리거든요.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사면 사실 손해볼 자리는 별로 없는 자리예요. 지금 사면 4,040원 이탈하면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여기 이탈하면. 근데 만약에 여기 이탈 안 하면 이거는 이제 구름대 뚫고 다시 전고점을 한번 터치하러 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얘는 손절가 4,040원만 칼 손절 잡고 매매 한번 해보셔도 되는 자리인데, 월봉이 아직 박스권에 gat혀 있고 여기서 돌파를 나오려면 진짜 많은 거래량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뉴스가 떠야겠죠. 원자력 관련주니까. 얘 말고 뭐 있어요? 또 보성파워텍 같은 거 있죠. 이런 원자력 원전 관련주 중에서 상한가가 막 나오면서 상한가가 나오면서 우진도 같이 상승을 해야 우진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6,0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지금 사면 손해는 안 보는 가격, 하지만 시세가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2021년에도 돈 많이 버세요. 고생하셨습니다.